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비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리냉커 대신해서 체리냉커 모까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도 그렇고 FMC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해당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고용지표에서도 그리고 FMC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그래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0.1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7% 상승세,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나 0.4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왔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종목별 흐름은 어떠했을지 히트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살펴보면 특히나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좀 강력했습니다. 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1%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오늘도 이렇게 1% 가까운 상승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1%대까지 좀 치솟기도 했는데 거래는 0.9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에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이후에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5월 실적 발표 때는 5%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해당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도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간밤 시장에서도 좀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30달러 터치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120.5달러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인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AMD 반도체의 납품 업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간밤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는 25%가량 하락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정치였던 컨센서스는 상회했다는 점, 그 부분이 아주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년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관계자들은 지금 시장의 바닥을 좀 쳤다,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추세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간밤에 1.79% 상승하면서 해당 상승폭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애널로그 디바이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 시장 안에서 이 주요 기업들의 흐름이 좀 달랐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구글은 0.81% 하락했고 메타는 1.6% 상승했는데요. 인텔 역시나 좀 활짝 웃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인텔 이제 다가오는 실적에서 특히나 주당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인텔이 간밤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텔의 상승폭을 확인을 해보면 간밤 시장 안에서는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 이전에도 2%대 상승폭을 좀 지켜주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어제도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는 점, 간밤 시장 안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시장 안에서 주목할 점 바로 소비재 기업들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 소비재 기업들 이번 주가 심판의 주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나오는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밤에는 타겟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타겟이 아주 좋은 실적으로 주가 상승폭으로 사실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안에서 월마트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재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미국인들 지금 소매력이, 구매력이 탄탄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힘을 실리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이 닷컴 중에 하나인 징동닷컴에서 이 월마트의 매각을 좀 덜어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최근에
중국의 어찌 보면 다소 짙어진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월마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JD.com은 간밤에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0.94%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 4% 최대 6%까지 떨어지다가 4.15% 낙폭을 만들어내면서 간밤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월마트가 중국 시장을 덜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우선은 이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탄탄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시장 안에서 또 눈에 띄었던 섹터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테슬라가 간밤에 리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리콜 소식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이 된 모델 X에 관련해서 부품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리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어찌 보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어제 주가의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간밤에 상승세 이어가다가 0.9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223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했고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간밤 시장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 하락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측면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보였던 주가 상승은 좀 너무 과한 부분이었다.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바람이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는 좀 제한이 될 것이다. 해당 사항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폭도 제한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그래서 해당 발언이 있는 후로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68% 하락하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히트맥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에 따라서 좀 간밤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간밤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떤 특징주의 흐름이 있었을지 한 종목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시티그룹에서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이 좀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올려 잡으면서 주가가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렇게 새로이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2.88% 상승폭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전기차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포드사에서 이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전략을 바꾼 상황이죠. 이 대형 SUV 전기차 생산 계획을 잠시 일시 중단하겠다,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SUV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픽업 트럭 역시나 출시 예정이 2027년가량이었는데 1년 정도 더 미루겠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해당 움직임에 발맞추겠다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지금 장중에 2%대 상승을 보이다가 1.5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달러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의 이슈로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간밤에 흐름이 좋았다,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 안에서 간밤 시장 안에서 타겟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 FOMC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호실적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된 실적 소식,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실적, 컨센서스도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마감 이후에 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사실 내용도 좀 좋았습니다.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성장 잠재력을 더 키워보겠다라는 의견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 매입
개입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계속해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나 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마감 이후에 6%대 낙폭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간밤에 이 특징주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들 헤드라인으로 눈에 꼽은 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헤드라인 소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 시장 안에서 이 노동 시장의 이슈, 노동 지표의 이슈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에 이 경기 지표 때문에 시장이 냉각되었고 그리고 경기 지표 때문에 냉각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발표될 고용 지표가 어떤 부분일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죠. 이 최근에 어제 그래서 간밤에 공개가 된 비농업 고용 수정치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수정치에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까지 12개월간의 비농업 고용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치는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수치에 비해 81만 8천여 명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이는 종전에 발표된 수치인 290만 명보다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종전 24만 6천여 명에서 17만 7천여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 전망치가 81만 8천여 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향 조정치가 50만 1천여 명 이상이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15년 만에 최대 규모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더 차갑게 식고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지표에 따르면 조금 안도해도 되나라는 시그널이 보여졌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예상보다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내년 2월에 발표가 될 1월 고용지표에 반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점이 신호가 받아들여지면서 예상보다 약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은 좀 흔들렸습니다. 사실 9월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100% 인하에 더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인하폭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어제와 간밤 시장 기준으로 50bp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4%포인트 가량 올라간 상황이어서 B컷의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조금은 올라오고 있다. 조금은 제기되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FOMC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 그 부분이 주목 사항이었는데 역시나 9월 금리 인하 적절하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험한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위험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존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그래도 천천히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 위험이 좀 감소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어떠한 상황일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다가올 일정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9월 FOMC 금리 인하 기조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아무래도 타겟의 실적 발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정말 강력한 상승폭으로 이 주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떠한 성적 공개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경쟁업체인 대형 소매체인 타겟이 전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타겟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78% 증가한 2.57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17.72%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25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타겟은 내년 가이던스를 더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제품의 매출이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하며 실적의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이 당일 매장 픽업이나 직접 배송 서비스를 누리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회장은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 이번 주가 그 평가의 심판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타겟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적을 공개하면서 주가 또한 급등했습니다. 사실 미리 그 오픈마켓, 프리마켓에서도 상승하는 폭을 보였는데 장중에 15%가량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직전 분기에는 매출이 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서 우려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지금 2분기 매출 성장률 3%를 기록하면서 최근까지 그 직전까지 장기간 이어왔던 매출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 수입 압박에 대해서 조금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 중에 하나는 고객 매장 방문 수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은 좀 탄탄하게 소비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타겟뿐만 아니라 TJ맥스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비재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이번 주 이 경기 지표에 대해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TJ맥스 역시나 매출액, 주당 순이익,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나 전분기 대비도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동일 매출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일 매출 내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동일 매출에 매출이 증가한다, 동일 매장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점이 왜 긍정적으로 꼽히냐라고 한다면 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동일 매장에서 매출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었다라는 점은 이제 정말 경기 둔화 시점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 주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제도 전달드린 것처럼 CNBC 측에서 버핏과 에크머니 소비주 편입을 좀 크게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데 이렇게 전반적인 소비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 자신감 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도 상승을 하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도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았던 실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반도체 제조사인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3분기 실적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8달러로 평균 예측치인 1.51달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는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흐름, 이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CEO가 아니다, 지금 확실히 비즈니스의 사이클이 전환되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그룹들의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데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파운드리의 공정, 수요 공정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수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2032년까지 최대 8.1%, 아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수요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공정 사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반도체 수요 증가, 이가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 다가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도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업에서 AI에 대한 투자도 느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실적 발표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